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또 계엄을 해제하고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무더기로 지금 고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야당 쪽에서 한 다양한 고발장, 검찰에 한 쪽도 있고 경찰에 한 사람도 있고 공수처에 한 사람도 있고 무엇보다 민주당은 상설 특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특검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직접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당초 이 내란죄 수사는 검찰의 수사 범위를 벗어난다. 그래서 경찰, 이 국수본이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직권남용죄로 먼저 수사하고 관련 혐의로 내란죄 수사를 하면 됩니다. 자,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신속하게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습니다. 또 오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 3명의 서울중앙지검 간부가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습니다. 직무가 정지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격노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도 공식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에 대해서 정말 험한 말까지는 안 같지만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했습니다. 자, 지금 검찰 이 계엄 사태 이후에 상당히 또 일이 많아졌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사를 직접 한다면 그나마 내란죄 수사는 민주당에게는 불리하게 전개될 겁니다. 무엇보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민주당의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 검찰 분위기는 흉흉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습니다. 심우정 총장은 대검찰청 퇴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여러 고발장이 접수됐다. 저희들이 법령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계엄 사태 관련 사건의 직접 수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특별수사팀 구성과 관련해선 수사 단계에 따라 여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내란죄 고발 사건은 오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 이창규 부장검사 수사팀에 전격 배당됐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공공수사 1부는 오늘 오전 법무부를 통해 또 다른 피고발인인 김영현 전 국방장관의 출국을 금지시켰습니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자, 당일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 전 장관은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심 총장에게 기자들은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둘 다 접수됐는데 검찰에 수사 권한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직접 수사가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자,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혐의인 내란죄는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아니다. 이런 지적인데 심 총장은 법령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직권남용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속하고 수사 개시가 가능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한해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규정에 따라 수사가 가능하다고 해석한 겁니다. 당초 고발장이 접수된 4일 검찰 내부에서는 내란죄가 수사 개시 범위가 아닌 만큼 직접 수사에 대한 신중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해 상설 특검안까지 발의하는 등 수사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직접 수사를 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졌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또 이 민주당 상설 특검에서 자기들이 추천한 검사를 통해서 장난을 칠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한 겁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죄 직접 수사를 지시한 것은 겉으로는 윤 대통령에게 불리해 보이지만 그 반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사안을 두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과도 경찰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처, 범죄수사처, 공수처도 고발장을 수사사부에 배당해 법리검토 중인 만큼 수사 주체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검경 합동수사에 대해 심 총장은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는 어렵고 수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심 총장은 국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모두 의결해 직무를 정지시킨 데 대해서 격노했습니다. 굉장히 엄중한 시기에 탄핵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한 데 대한 보복이라는 그런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서울중앙지검도 별도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봐주기 수사 등을 해 평등원칙과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게 탄핵 사유나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봐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 탄핵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민주당을 맹비난했습니다. 헌정사상 첫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입니다. 자,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됩니다. 서울중앙지검 사장 산하 부패수사 2부 아무튼 전부 다 대행 체제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 인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 중앙지검은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민주당의 탄핵 소추권 남용으로 중앙지검의 지휘체계가 무너져 주요 현안 사건뿐 아니라 유사수신,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마약 사건 등 국민의 생명, 건강, 재산과 관련한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마비도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내란죄 수사도 심우정 총장이 지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지금 민주당 이번 계엄 사태를 기하로 뭔가 한번 해볼 것 같은데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해제와 관련해서 국회가 발칵 뒤집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걸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6일, 7일 중 표결을 붙일 예정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걸 기화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이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12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감옥에 갈 운명인 조국 대표. 자, 지금 1,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조국 대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 구치소로 갑니다. 물론 뭐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유죄가 아니라 무죄다, 파기환송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국 대표가 희한한 논리, 계엄 정국에 내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대법원 선고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금 대장동 재판 등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위례신도시 이 재판을 불출석하겠다. 불출석 사유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정말 계엄 이거 하나 터지니까 야 이제 우리가 말이야 권력 잡을 거야, 판사들도 알아서 기어라, 이런 겁니까? 오만방자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계엄은 지금 해제됐습니다. 정상화됐습니다. 지금이 계엄 상황이라면 법원의 운영도 달라지겠지만 이제 정상화됐는데 지금 말이지요, 계엄 때문에 내가 바빠서 재판 못 나가겠다, 선고 연기해달라, 자기 위주의 이러한 야당 의원들의 행동, 판사들도 화가 날 겁니다. 아무튼 조국, 이재명 매를 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혁신당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자,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 정말 죄질도 안 좋은 이런 혐의로 기소돼 1심,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 12일로 예정된 대법원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제 일주일 뒤면 감옥에 갈 운명 아닙니까? 본인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계엄 파동이 있자 아이고 이게 감옥 좀 늦게 가고 싶어 이런 겁니까? 자, 조 대표 측은 오늘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초 대법원 3부 엄상필 대법관이 주심입니다. 오는 1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조 대표 측 변호인은 비상계엄으로 중차대한 시기에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데 주요 정당들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다. 당 리더십에 혹여 갑작스러운 공백이 생기면 부적절할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법원 관계자는 선고 기일 변경은 재판부 뜻에 달려있다. 선고 연기를 신청한 이유가 이례적이긴 하지만 전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윤 대통령이 이렇게 계엄 이 파동으로 논란이 되자 이제 야당 대표라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범죄 혐의자들이 설치는 게 말이 됩니까? 기가 막힙니다. 조국 대표는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허위 인턴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13개의 혐의, 아주 죄질도 안 좋습니다. 2019년 12월 기소했다가 이제 1, 2심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고 3심 대법원 이 주심판사 엄상필 대법관도 정경심취를 징역형을 때린 사람입니다. 2심에서. 아무튼 이제 구치소로 가는 시간을 늦추려는 것인지, 아니 지금 조국 대표가 없다고 해서 지금 뭐 이 계엄 전국에 야당의 리더십이 흔들립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명 대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일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장동 재판입니다. 그런데 이 대장동 사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3일 밤 벌어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해제, 국회 여파로 지금 내가 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겁니까?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이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대장동 위례 성남FC 백현동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김동연 부장판사에게 불출석 사유를 냈습니다. 이 대표 측은 6일에 국회 표결들이 예정돼 있는 만큼 증인신문을 피고인 없이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지금 야6당은 오늘 오후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5일 0시가 지난 시점에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보고된 뒤 탄핵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6일 0시 이후부터 7일까지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 7일까지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령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아무튼 범죄 피고인들이 이렇게 야당 지도자를 하는 대한민국 국회,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계엄 선포 전문에서 밝혔습니다. 지금 국회가 범죄인들의 소굴이 되어가고 있다.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이재명 조국 이 기회에 재판까지 안 받겠다는 겁니까?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이걸 해제하라는 그런 의결을 하자 6시간여 만에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자, 상당히 긴박한 시간이었습니다. 어젯밤 실제 서울 상공에 헬기가 뜨고 소리가 들리고 상당히 많은 시민들은 동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해프닝처럼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폭풍은 지금 간단치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정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또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 수석 비서관과 회의를 열고 비서실장 그리고 수석 전원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오늘 숨가쁘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대통령실의 분위기, 거의 폭풍 전야 같은 분위기입니다. 지금 대통령실은 입장 같은 것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취재해서 흘러나오는 정보들인데, 아무튼 용산 상당한 충격파. 앞으로 이 여당에서는 내각 총사퇴 이야기도 나오는 모양인데, 앞으로 전국이 대혼돈 상태에 빠질 것 같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장 탄핵 소추안 이런 거 다 취소하고 윤 대통령 탄핵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전국 오늘부터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자, 윤 대통령이 오늘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향후 전국 대응 방안 마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 비서관들은 일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오늘 새벽 4시 25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추가 담화문을 발표하고 비상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전날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인데 윤 대통령의 추가 담화문은 계엄 선포 경위나 유한 표명이 담기지 않은 5문장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렬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군을 철수시켰다며 즉시 국무회의를 열었지만 새벽인 관계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의결 정족수가 채워진 뒤 곧바로 국무회의는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시 국회를 겨냥해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달라고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계엄을 해제한다는 대통령의 추가 담화문 발표 직후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 해제가 의결됐습니다. 자, 지금 야당 하야 요구를 하고 있고 탄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까지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금 메시지를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용산 대통령실 지금 극도의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윤 대통령은 이 예정된 일정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이 오전 일정은 순년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마약류 대응 상황 점검회를 주재할 계획이었지만 취소됐습니다. 같은 날 오후 예정된 민주평통 유라시아 지역 자문위원과의 통일대화 행사는 한덕수 총리가 대신 참석합니다. 자, 지금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윤 대통령 지금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 윤 대통령은 어젯밤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야 의원 190명 전원이 지금 윤 대통령 계엄 선포 약 150분 만에 이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걸 보고 이렇게 준비도 없이 계엄을 선포했나는 그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지금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진석 비서실장은 오늘 오전 8시쯤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일괄적으로 거취 문제를 고민하자는 취지로 참모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전원, 비서실장 등이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침통한 분위기 속에 짧게 진행됐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다만 사의 표명이 곧바로 수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 대통령실이 업무 공백을 겪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용산이 이제 칼자루를 쥐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고위급 참모진의 일괄 사퇴보다는 순차적으로 사퇴하면서 새로운 질서가 유지돼야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국회에서 지금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넘어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긴박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에 대응해야 하는 그런 인력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 거의 무주공산 같은 분위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윤 대통령은 공개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속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